왜 그렇게 유저들을 불편하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도비는 발적화라고 하죠. 발로 최적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When the sun goes down, here with you I'm found. In your love I drown.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미지 팩토리의 최현석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벌써 많이 쌀쌀해진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제 한 연도가 좀 끝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는 하는데요. 벌써 이제 2020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11월인데요. 11월 한 이쯤 되면은 항상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어도비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번에 어도비가 10월달경에 이제 포토샵 2020년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이 며칠 동안 한번 만져봤는데, 이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혁신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포토샵의 이제 아이콘이 바뀌었어요. 아이콘이 바뀐 거는 이제 CC 그리고 CS 시리즈 바뀐 것도 있는데 그렇게 유난을 떠냐라고 하는데,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요, 라이트룸이 원래 계속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유지해오다가 이제 클래식 CC 즉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아이콘이 조금 둥글둥글해졌죠. 포토샵도 드디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 방식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 테두리가 둥글둥글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요, 포토샵은 버전이 업될 때마다 우리 포토샵 처음 시작하는 화면 창이 바뀌죠. 그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볼 수도 없고, 아직 제가 이제 한 달, 두 달 동안 만져보면서 실제로 작업을 좀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몇 가지들만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화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새롭게 달라진 저장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작업된 거를 저장할 때 컨트롤 S 혹은 컨트롤 Alt S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컨트롤 Alt S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창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도큐먼트고요. 하나는 On Your Computer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Save to Cloud를 하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이제 정기 구독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클라우드 20기가를 가장 기본으로 주는데요. 그 클라우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나오는 20기가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불러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도비 아이디만 있다면 저장을 할 수 있고요. On Your Computer는 우리가 아는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PSDC, 즉 포토샵 클라우드 방식이라는 확장자명의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Save As, 그 다음에 이름 쳐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툴이 생겼는데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이 원석을 이제 선택할 거면은 여기서 퀵 셀렉션 툴 혹은 매직 완드 툴을 이용했어야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생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요,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소 툴을 이용할지 아니면 레탱귤러 툴을 이용할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해서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하면 자동으로 벌써 어느 정도 잡아준 걸 볼 수 있죠. 바로 컨트롤 J 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굉장히 깔끔하게 생각 이상으로 잘 따줬죠. 한번 제가 솔리드 컬러 필을 채워서 보면은 끝에 가생이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따준 것 같아요. 굉장히 기술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복잡한 패턴을 한번 해볼게요. 해안가에 있는 우리 이 음료수를 한번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 가지고 해볼게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제가 선택해 가지고 하면은 컨트롤 J 해서 볼게요. 자, 어때요? 상당히 깔끔하게
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장족의 발전인 것 같은데요. 처음 나온 것 치고는 상당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복잡한 패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오브젝트 셀렉션 툴에서 인물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레탱귤러가 아니라 라쏘 툴을 이용해 가지고 대략 이렇게 눕기를 한번 따줄게요. 인물의 얼굴 윤곽선을 따라서 머리카락까지 얼마나 잘 따줄지 조금 내심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주게 되면은, 자, 어때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 2차적으로 작업해야 할 부분들이 많죠. 아직까지 우리가 완벽한 슈퍼컴퓨터 AI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생긴 기능, 오브젝트 셀렉션 툴입니다. 네 번째 기능은요, 줌 투 레이어라는 기능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기능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토샵들이 드디어 유저들을 배려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레이어 창에 보면은 제가 레이어를 지금 3개 띄워놨습니다. 레이어는 3개지만 우리가 수십, 수백 개가 되는 경우가 이제 흔한데요. 그런 경우 글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작업했던 것들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든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줬었는데요. 컨트롤 클릭이 아니라 이번에는 Alt를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이 글자가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이렇게 줌이 돼가지고, 즉 확대가 돼서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Alt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텍스트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을 당겨서 최대 화면으로 당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줌 투 레이어 기능입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기능도 상당히 재밌고 편리해졌다면 편리해지고 기존 유저들은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괜찮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트랜스폼 창이 열려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변형에서 우리가 여기 위쪽에 보이는 프리 트랜스폼 워프를 누르게 되면은 창이 뜹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떴는데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뜨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생겼냐라고 하면 그리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큼직하게 워프 하고 싶다면 3 곱하기 3 하게 되면 3 곱하기 3으로 가이드라인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내가 4 곱하기 4 아니면 5 곱하기 5 해서 더욱더 정밀하고 섬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트랜스폼 워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플릿 분리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 혹은 세로, 가로 세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로 가로 이동을 해서 클릭해 준 다음에 짠 찍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면 재미있는 디자인이나 모양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라데이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지금 다 좋아졌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윈도우에 보면은 우리가 탭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라디언트 탭이 생겼는데요. 그라디언트 탭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주고 저는 글자 아래로 넣어줄게요. 글자 아래로 넣어주고 여기 자 보면은 그라디언트 탭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컬러들을 많이 넣어줬어요. 어울릴 만한 그라디언트 컬러를 넣어줬는데요. 저는 평상시에 색 같은 것들을 잘 못 찾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헌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색들을 많이 참고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내가 색을 잘 못 찾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클릭 한 번이면 그라데이션들을 이쁜 색으로 잘 찾아서 녹색 계열, 회색 계열 이런 식으로 모던한 느낌들도 만들어 줄 수 있고 굉장히 좋아졌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져보면 오, 이렇게나 좋아졌나? 라고 할 정도로 느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말이 많았던 게 19년도 당시에 Alt Shift로 1:1 정비율로 크기를 키웠었는데 지금은 Alt 키로 바뀌었죠. Alt 키만 눌러서 바꾸는데 왜 그렇게 유저들을 불편하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뀌는 게 맞다고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Alt 키를 이용해 가지고 크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포토샵은 또 Alt Shift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이 돼 있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야 하나 둘씩 조금 통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저들을 위한, 이렇게 유저들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툴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컨텐츠 어웨어만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발전을 했다는 거를 전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CC 이제 그리고 CS5, CS6, 그다음 CC18, CC19, CC 2020년도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항상 저는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최신 버전을 공부해서 나쁠 건 없지만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첫 버전, 그러니까 새로운 연도에 나온 2020년도 첫 버전 같은 경우는 오류가 항상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도비는 발적화라고 하죠. 발로 최적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적화 부분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조금 오류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엔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할게요.